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김이에요. 오늘 어떤 컨텐츠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입고 나왔던 스투드 정장 어디 거냐 되게 많은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컨텐츠에 앞서 PPL 사토리얼 리스맨 김동영 인생의 책 소개를 하다니 감격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긴 책보다는 그래서 산문이라든지 단편, 잡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맥심, 뭐 군인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패션 쪽을 좋아해가지고 뭐 보그, 아레나, 크래커 그런 잡지를 보고 레퍼런스를 좀 많이 했던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잠깐 이 책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사토리얼리스트 맨이라는 책입니다. 남성 패션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요, 책을 오랫동안 길게 읽지 못하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정말 거의 2시간 만에 다 읽고 작가한테 느낀 점까지 제가 적어서 줄 정도로 너무나 쉽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룩북, 남성들이 어떻게 입었는지, 그리고 체형에 맞는 옷 입기부터 시작해서 옷에 대한 관리법 등 여러 가지의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패션 입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트만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클래식 쪽도 있고 평소에 다닐 수 있는 데일리룩 사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에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옷을 좀 조합해서 입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사실 이 책을 읽으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만드신 분은 유명한 패션 블로거이자 사토리얼리스트의 운영자인 스콧 슈만이라는 분입니다. 스트릿 패션 포토그래피의 좀 선구주자로 GQ, 이탈리아 보그, 프랑스 보그 등의 사진을 게재했고, 버버리나 티파니, 또 저희 김학래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또 포르쉐, 유명한 브랜드와 많은 콜라보를 했던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사진들도 섞여 있는데, 디키즈는 여러분들 점프스트가 정말 유명한데 정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길거리 스트리트 패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책 같은 경우에 미용실이라든지 오히려 남성들이 많이 갈 만한 장소에 이 책을 배치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쓰다 보니까 조금 뭐 동양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용해서 수트에 대한 얘기를 테일러, 우리 김혁 대표님이랑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테일러 컴퍼니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는 대표 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혁 대표님이 항상 좀 린진해 자주 오시다가 우연치 않은 또 이런 계기로 카메라 앞에 서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번 좀 듣고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긴장되고요. 제가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네. 이 채널에 도움이 될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러분들, 남성분들 아니면 혹은 여성분들도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또 컨텐츠랑 좀 연관될 수 있게 오늘 많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좀 맞춤 정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 이제 개인의 주문에 의해서 제작되는 그런 정장이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체형에 맞추는 그런 편안한 수트, 또 소장의 가치가 있는 수트, 네. 그렇게 좀 정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뉴스 스타일로 하셔가지고 살짝만 여러분 좀 릴렉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과 기성복, 네.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정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좀 저렴한 가격? 근데 그것도 조금 예전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브랜드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성복이랑 맞춤 정장이랑 큰 가격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궁금했던 게, 기성품인 브랜드들에서도 반맞춤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반맞춤은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동용심만을 위해서 재단이 되고 붕재가 돼야 되잖아요. 기성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가하고요. 반맞춤은 반수제라는 그런 단어는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있는 기성품을 갖고 조금 더 수선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수선의 개념. 그러니까 수선의 개념이지 이게 뭐 반맞춤이라는 건 아니다. 기성복에서는 불가하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은 참고를 하셨으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맞춤 정장에 좀 장단점이 있으면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맵시,
편안함 그리고 소장의 가치까지. 대표님께서 여러분들 좀 많이 화가 나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긴장하고 계셔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해주시고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맞춤 정장의 장점도 그렇고 좀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수제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 그리고 가봉 마지막 내가 납품까지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만큼 비용을 내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춤 정장은 선입견이 있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비쌀 것이다 라는 원단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좀 이런 맞춤 정장, 이런 샵은 좀 피해라 하는 게 조금 있을까요? 분명히 있고요. 조심스러운 얘기도 하고 예민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들 표현으로는 무늬만 테일러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몸을 본따서 만드는 또 수제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가형이 나올 수는 없어요. 실제로 맞춤이 아닌 사이즈 오더를 통해서 그냥 싸게 질이 낮은 그런 원단을 사용을 해서 약간의 폐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정장은 혹시 질이 좀 어떤지? 괜찮은데 괜찮은 거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 저도 프로모션 막 그런 또 테일러샵에서 두 벌에 막 50만 원 막 네. 그런 걸로 좀 구매를 했었던 정장이기 때문에 맞춤 정장을 가셨을 때 네. 이제 원단 그리고 체형을 중점으로 이제 상담해주는 테일러샵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패키지라는 또 금액에만 시중에 상담을 받으시면 거기서 약간 다르게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형에 맞게 옷 입기. 키 작은 체형의 유형도 있고 근육질 유형도 있고요. 건장한 유형, 키 큰 유형까지. 그 저는 어떤 체형일까요? 굉장히 가슴이 많이 발달한 체형이시고요. 네. 앞과 뒤에 이 통이라고 그러죠. 네. 굉장히 불편해서요. 그리고 어깨도 생각보다 넓으시고요. 허리 길어요. 허리가 이 위치 괜찮으실까요? 맞춤을 하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 네. 내가 바지를 어느 위치에 입을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바지 빗은 완전히 달라지고 비율도 달라지시고요. 이 정도 디테일까지 하진 않았던 것 같아. 목줄도 되게 궁금했는데. 얇아요. 목은 얇아요? 일단 내가 스탠다드한 체형에 가까우신 편이시고요. 남성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인가요? 좋아요. 저는 그럼 좀 건장한 편인가요? 그럼요. 저는 건장한 네. 좀 유형에 가까운. 이 책에서도 뭐 근육질, 뭐 네. 건장한, 키 큰, 뭐 키 작은, 슬림한 뭐 여러 가지 체형들이 있는데 혹시 좀 참고해드릴 뭐 색상이라든지 네. 뭐 본인 얼굴에 맞는 톤 추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좀 편이신지. 키가 작다면 어두운 계열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왜소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네네. 반대로 나 좀 늘씬하게 보여주고 그런 분들은 되려 채도를 낮추셔서 조금 어두운 톤을 입으시면 또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뚱뚱해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이제 스트라이프라고 하죠. 입으시면 추천 좀 드리고 어깨가 좁다거나 하시면 상체는 되게 패턴이 있거나 네. 채도가 높은 그런 수트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전 되게 베스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네. 안 입었을 때랑 좀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장단점. 발끝에서부터 중상동까지 올라오는 원톤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의 비율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오히려 좀 네. 길어 보일 수 있고 비율이 좋아 보일 수 네,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풍만하다 싶으시면 그걸 조금 커버할 수도 있는 효과가 그런 있기 때문에 효과가. 쓰리피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데 이제 베스트를 잘 입으시면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첫 버튼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키가 작은데 첫 버튼이 되게 밑에 있어서 V존이 깊게 가면 키는 또 작아. 저도 그래서 베스트 마스터 좀 위로 많이 올렸던 것 네, 같아요. 어깨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나의 신장에 맞춰서 약간 첫 버튼도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트를 맞추러 가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김혁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를 하고 가면 좀 좋겠다, 뭐 아니면 팁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은 제 주변 친구들이 테일러샵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많이 했냐면 동영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있죠.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튜토리얼리스트맨에서 이제 언급하는 맞춤 장장샵과 이제 국내 현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네네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방문하실 때 잡고 가실 그 첫 번째가 예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비싸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탑에서 추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입어야 될지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상담하시는 분께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예산은 여기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일부러 대표님한테 많이 꺼내려고 네. 하는 거니까 사실 예산이 얼마 정도 되세요? 하면은 뭔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더 비싼 걸 나도 파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 원단이 이 원단이고 이 원단이 이 원단이에요, 대표님. 그런 부분에서 좀 팁이 있다면. 실제로 수트에서 원단이 좋으면 수트는 사실은 좀 더 멋져요. 그거는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네.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걸 많이 하나요? 이미 본인이 예산이 있는데 좀 감추고 싶으신 거예요. 야.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려요. 잡으신 예산의 범위가 맥시멈 얼마 정도 이제 범위를 가지고 계신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네. 싸게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나는 예산이 한 30, 40밖에 없고 네. 근데 여기에서 기성복은 또 뭔가 불편할 것 같고 네. 싼 가격에 맞출 수는 있을까요? 진짜? 불가요. 공을 들이는 한 벌이기 때문에 초저가를 잡고 가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내가 잡았던 금액이 뭐 80만 원, 100만 원이라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하시고 가시는 편이 좀 더 좋아요. 근데 본인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조언일 뿐이고 제가 입어보고 느껴서 이제는 한 번 맞출 때 좋은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레벨을 가시기 전에 기성복도 사보시고 아예 뭐 동네에서만 한 번에 뭐 엄청 싼 그런 것들도 해보셔야 본인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웨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려 했어요. 플래닝을 받으시면서 웨딩을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옷을 준비할 때는 최소 3군데에서 4군데 정도는 상담받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웨딩 패키지라는 상품이 별도로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패키지에만 금액에만 맞추신다면 분명히 피해는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은 팁입니다. 남성들은 특히 처음에는 뭐 이렇게 턱시도로 간다가 네. 이걸 분해해서 뭐 다시 네. 뭐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나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턱시도는 싼 원단인데 공단이라고 해서 그런 원단을 한번 덧대어 놓는 옷이죠. 예식 때 입장하실 때 입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끝나면 주세요. 저희가 다시 리폼을 해드릴게요 하는데 나중에 패키지 상품 보시면 리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비용은 더 받기 위한 거죠. 살이 찔 수도 있고 네. 살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혹시 수선 같은 게 어떻게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통상적으로는 한 브랜드에서 옷을 하셨다면 그 브랜드가 평생 책임져 주는 게 CS의 한 이론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춤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살집이 어떡하지? 라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25kg를 찌셔서 오신 적이 있고 실제 고객님도 계셨는데 불가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원단에 사실 영국, 이탈리아 사실 얘네가 제일 대표적인 그런 원단을 갖고 있고 사토리얼리스트 맨에서 또 나오는 게 프랑스, 네. 일본 프로모션 샵에 가면 다 제일 모직이에요. 네. 근데 왜 이걸 그렇게 다 제일 모직을 갖고 있을지. 맞춤 영장은요 가셨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원단의 폭이 굉장히 넓으셔야 됩니다. 중저가형부터 하이엔드 라벨까지 원단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 오더가 가능한지도 보셔야 되세요. 브랜드마다 가셨을 때 왜 삼성물산 원단밖에 없냐라고 하시는 데도 있어요. 되게 많죠. 그런 곳은 사실은 에이전시랑 계약이 안 된 거죠. 영국 원단, 이태리 원단을 이제 배급받아서 주신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시에서도 원단을 주실 때 그 브랜드를 보고 줄지 말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매장 운영하시는 정주님께서 굳이 나는 수입 원단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물산 원단이 나쁘진 않아요. 그 중에서 저가형 원단이 있고요, 고급 원단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도 좋은 원단들은 수입 원단 못지않게 가격대가 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국 원단, 이태리 원단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태리 원단이라고 내가 구입을 했는데 이태리의 태생의 그런 원단이 아닌 원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함부로 그 원단명을 나열해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잘 피하셔서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팩트로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좀 잘 참고하셔서 맞춤하실 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좀 정장 관리법이 혹시 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원단은 섬유예요. 습기와 땀에 굉장히 취약해요. 습기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켓은 가급적이면 스팀으로 조금 굳이 고온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드라이를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염이 되지 않으면 딱히 맡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스타일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켓에서 스타일러에 한 번씩 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으시고요. 반대로 팬츠는 아니에요.
땀이 원단을 가장 상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굉장히 장시간 입었고 그러면 바로 팬츠는 드라이를 맡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옷을 받으셨을 때는 철사 옷걸이죠. 네 맞아요. 삼각- 거의요. 빨리 빼시고요. 빼야 돼요? 네, 나 이거 수트는 계속 꼈는데. 큰일 이렇게 패드가 놓여져 있어요. 패드가 손상되면 수트는 생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러샵에 주시는 이제 넓은 옷걸이가 있어요. 그 옷걸이에 걸어 놓으시는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도 이 책에서 또 264페이지 보시면은 옷을 잘 관리하려면 세탁, 건조, 다림질 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옷걸이 선택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 정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 맞춤 정장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결혼 때문에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사회초년생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맞춤 정장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두 곳에서 한 세 곳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전문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첫 정장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호갱이 되지 않는 법.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샵에 갔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호갱이 되지 않는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김혁 대표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김혁 대표님께서 또 저희 유튜브 또 구독자시기 때문에 댓글을 또 같이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정장 이 맞춤 과정도 제가 한번 두 번째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뭐 없나요, 여러분들? 40만 원짜리.